그래서 미백 쪽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 거가 멜라닌 피부에서 이제 검어지는 이유, 색소 침착, 뭐 기미, 잡티, 검버섯 이제 그런 게 생기는 이유하고 그러면은 그 피부 세포에서 멜라닌이 생기는데 멜라닌이 어떤 경로로 해서 생기는가? 그러면 이제 화장품이나 약에서 이 멜라닌 생성을 어떻게 해서 줄이는가?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화장품을 개발할 때 어떤 성분을 넣어서 미백 화장품을 만들 것인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한번 쭉 먼저 훑어보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멜라닌이 자꾸 검어지는 거는 산화가 되면서 검어지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깎아서 공기 중에 놓으면 또 검어지죠. 근데 같은 거다. 그래서 산화가 되면 검어진다. 그래서 나무가 타서 산화가 되면 숯이 된다. 숯이 되면 검어진다.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쪽은 이제 미백 기능성 화장품 성분이 그 9가지가 있고요. 주름 기능성은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요 농도를 쓸 때만 넣어주면은 미백 기능성을 임상을 안 해도 그냥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제품에 요 농도로 해서 요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임상하는 데서 임상 없이 그냥 미백 기능성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고종 9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하긴 한데 미백하면 뭐 첫 번째가 그래도 비타민 C죠. 미백 성분 중에 넘버1은 비타민 C죠. 비타민 C는 미백 기능성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비타민 C 10% 20%를 넣어서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중에서 미백 성분은 이 도란사민 먹는 약도 있고, 프라멕사믹 에시드, 이제 이 도란사민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이것도 뭐 한 3%, 많게는 5%, 5%까지 넣기는 좀 어렵고 한 3에서 4%, 6%. 그 다음에 이제 레조시놀, 이러한 성분도 그 화장품에 많이 넣고 있고요. 그 중에 사틸 레조시놀, 그래서 이러한 구조인데 사틸, 부틸이니까 탄소가 4개겠네요. 부탄, 고기 구워 먹을 때 부탄가스, 탄소가 하나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펜탄? 그러니까 부탄이니까 탄소가 4개.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4개에서 부탄이 붙었네요. 부탄이 붙은 이거다. 요게 레조시놀이고, 네, 요게 OH가 이쪽에 있으면 그 유명한 도미나크림이죠. 하이드로퀴논. 그래서 이따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레조시놀과 비슷한데 이런 게 붙은 이제 레조시놀.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고, 이런 게 있고, 이것도 국내에 이거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 이런 거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기전 중에 그 타이로신이 멜라닌까지 되는데, 이 타이로신을 L도파로 변하고 이렇게 변해서 산화가 되면서 그 멜라닌까지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엔자임들이 있어야 이게 이제 가죠. 그래서 이 엔자임을 억제하는 물질들, 산화시키는 엔자임인 타이로시네이제를 억제하는 물질들이 대부분 다 이제 도미나크림, 하이드로퀴논, 대부분 다 타이로시네이제 억제제예요. 그게 미백 성분으로 쓰인다. 타이로시네이제 억제제, 산화를 촉진시키는 효소를 억제시키는 물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된 논문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또 봐도 좋겠고, 그럼 대부분 이제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논문들에서는 뭐 중국이나 인도나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그런 데에서 허브들 과거부터 계속 쓰던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서 쓰던 칠레에서 쓰던 전통적인 어떤 성분들 그걸 이제 추출해서 연구를 해서 얼마나 타이로시네제를 억제를 많이 하느냐 이제 순위를 매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효과가 좋다. 그럼 이제 그 성분을 런칭을 하고 홍보를 하고 실제 효과도 좋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미백 화장품이 나오는 거죠. 약으로는 이제 도란사민, 그다음에 바르는 거 중에 대표적인 게 태극약품의 도미나크림, 그다음에 이 스티바 연고, 스티바 크림이 품절 단종됐는데 스티바 국내는요. 근데 이쪽도 사실 기미 쪽에 효과가 제일 좋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멜라논 크림, 이제 약으로는 요거는 이제 도미나 크림하고 스티바하고 스테로이드 세 개를 넣은 거를 클리그만 포뮬라라고 하는데 이제 클리그만 박사가 만든 이제 자기가 진료보면서 만든 포뮬라인데 요거를 이제 구현한 게 멜라논 크림이고요. 근데 트레티노인이 보통 쓰는 요 농도보다 10분의 1 정도로 약해요. 그러니까 트레티노인 사실 쓰는 게 효과가 더 좋죠. 그다음 아젤리아라는 아젤릭 애시드도 이게 해외는 화장품 성분인데 국내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성분인데 화장품으로 런칭을 국내에서는 못하고 해외 쪽에서는 화장품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멜라닌 색소가 이제 어떻게 생기느냐. 타이로신이 유멜라닌까지 가는데 이때 도파균, 도파크롬, 멜라닌 가는데 여기에 타이로시네이즈가 작용을 하더라. 그리고 여기는 요 엔자임이 작용을 안 하고 그냥 산화화되면서 이게 가네 쪽으로 이 단계는. 그래서 요 단계를 막을 수 있는 거는 항산화제죠. 그래서 비타민 C. 그래서 비타민 C는 이제 이 타이로시네이제를 억제도 하고 항산화 효과로서 요 단계를 막아줘서 기전이 두 개죠. 그래서 멜라닌 형성을 억제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 멜라닌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전이 어떤 기전이냐, 미백 기전이 그 기전에 대해서 보고요. 그래서 일단 성분을 보기 전에 그 멜라닌 색소 생성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라닌 형성 이 이제 되는 그 과정에 첫 번째 물질이 타이로신이거든요. 아미노산 21개 중에 타이로신이 있고 이 타이로신에 작용하는 효소인 타이로시네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인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총괄한다고 볼 수 있는 유전자 단위의 MITF가 있고요. 이건 이제 보통 유전자이면서 단백질 어떤 단백질이 펩타이드나 단백질이 유전자에 붙죠. 그래서 그 유전자에 붙어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펩타이드를. 근데 유전자에 붙는 그 물질을 리간드라고 하죠. 그 붙는 부위 유전자의 DNA에 붙는 부위를 핵수용체라고 하고 핵에 있는 리셉터. 그래서 핵수용체. 그래서 요 유전자에 붙는 요 단백질이 뭐가 붙으면 단백질이 붙으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 멜라닌이 이제 형성 과정이 이제 피부에서
이 바다 기저세포층에 멜라닌 세포가 있는데 표피에서 이렇게 해서 멜라닌 세포들이 있고 요 멜라닌 세포가 한 38개의 이제 수지상으로 뻗어서 있어서 입체적으로 보면 38개, 40개 정도의 표피 세포에 멜라노종을 전달해 주죠. 멜라노종. 그래서 이게 이제 멜라노종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지상으로 뻗고 옆에 있는 그 각질세포 또는 표피세포라고 하죠. 거기로 멜라노종을 전달해 주고, 그리고 요 멜라노사이트 내에 멜라노종이 있고, 그 다음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포체가 있고, 골지체가 있고, 골지체가 이제 어떤 베지클을 만들어내고 여기 떨어져 나오면서 그럼 이게 멜라노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핵이고, 핵을 둘러싸는데 소포체가 있고, 소포체에 붙어 있는 리보솜에서는 펩타이드를 만들고, 그리고 이 소포체가 떨어져 나온 거를 골지체라고 보통 보죠. 그래서 이 골지체가 요 어떤 베지클을 만들고, 요 베지클이 떨어져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이러한 멜라노종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소포체나 골지체는 보통 당이나 지질 쪽을 만들고,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들고. 그래서 이것도 좀 자세히 이따 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시니스트라. 그리고 요건 이제 그 표피 세포고, 지금 여기 멜라노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멜라노사이트예요. 멜라닌 세포. 근데 햇볕을 받거나 UV 같은 걸 쪼이면 각 표피 세포가 이제 자극을 받아서 표피 세포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방출이 되죠. 이제 자외선을 받거나 하면 표피 세포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요. 그럼 그 나온 거가 멜라닌 세포 표면에 리셉터에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그널이 나오고, 그러한 이제 표피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뭐 스템셀 팩터, SCF, BFGF, 엔도텔린인가? 이건 이제 엔도텔리얼 셀에서 주로는 나오죠. 내막세포 혈관, 표피 세포에도 있지만, 그리고 MSH,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것들을 이제 요 표피 세포가 방출을 하면 이 멜라닌 세포에 있는 표면의 각각의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이제 시그널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여기가 핵막이에요, 핵막. 여기는 이제 핵의 DNA 쪽이죠. DNA가 있고, 그래서 MITF, 유전자 쪽이 발현이 되면 이러한 물질들을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그러니까 결국에 MITF가 발현이 되면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를 만드는구나. 그럼 티로시나아제가 많아지면 잘 뿜어지겠죠. 그러니까 표피 세포에서 어떤 물질들이 멜라닌을 자극하는, 햇빛을 받으면 검어지잖아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이제 관여되는 단백질이 펩타이드나 효소 같은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의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복잡한. 그래서 햇볕을 받았더니 표피 세포에서 물질들이 나오고, 이 물질들이 나온 거가 멜라닌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고, 그럼 멜라닌 세포 내로 신호가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타겟은 DNA, 멜라닌 세포의 핵 내에 있는 DNA로 가고, DNA 중에 어떤 위치냐? MITF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활성이 되면 결국에 어떤 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느냐? 티로시나아제가 만들어지더라. 티로시나아제는 효소죠. 티로신을
멜라닌으로 만들게 하는 과정의 효소. 그래서 티로시나아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티로시나아제에 의해서 L도파가 되고 또 도파퀴논이 도파크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크롬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OH가 없으면 페닌알라닌이에요. 페닌알라닌. 근데 이제 여기 OH가 붙으면서 티로신이 되고 타이로신. 그리고 여기에 또 OH가 하나가 더 붙어요. 그럼 산화가 된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서 L도파가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은 이제 수소가 떨어져 나가요. 티로신에 이제 의해서. 수소를 잃었으니까 또 산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고 여기서 여기는 그렇게 되고 네 그렇게 되고 하여튼 도파크롬이 되고 그 다음에 유메랄린까지 하여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멜라닌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황인이나 흑인. 근데 백인 쪽이나 페오멜라닌은 이제 항산화제 쪽인 시스테인이나 글루타치온이 있으면 이제 이쪽 과정으로 가서 페오멜라닌이 형성이 되더라. 그리고 이 티로시나아제가 여기에 OH가 붙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면역력분들을 나눠서 엔자임을. 그래서 결국에는 산화가 되고 다음 또 산화가 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미백 성분들이 있고요. 마찬가지 그림이고. 이제 이걸 뭐 클릭해서 들어가서 더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러한 물질이 이제 세포에 가면 결국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런 걸 만들어낸다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티로시나아제가 만들어지면 그럼 티로시나아제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그 멜라닌 세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 멜라노좀 막에 있어요. 막에 막단백질을 두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 티로신인데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막단백질에서 이 티로신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 반응을 한다. 같은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멜라닌의 구조고요. 멜라닌은 좀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각각이 이러한 물질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 멜라닌이고. 다음에 그럼 이제 티로신부터 좀 보죠. 아미노산. 이 티로신이 이제 멜라닌이 되는데 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이라고도 하고 페닐알라닌에 OH가 그래서 티로신 이건 뭐 아까 본 거고요. 이것도 아까 본 거고. 요거는 이 티로신에서 참고적으로 하나를 더 알아야 할 거가 피부에서는 티로신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지지만 부신 피질에서는 카테코라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 만들어진다. 티로신에서 이 두 가지, 피부에서는 멜라닌, 부신 피질에서는 카테코라민. 그래서 이렇게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 티로신에서 L도파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가는데 L도파 그다음 도파민도 만들어지네요. 도파민이 우리가 많으면 이제 그쪽이 정신불균을 찍이죠. 그다음에 도파민이 적으면 우울증, 그다음에 파킨슨 그쪽이죠. 그래서 도파민이 중요한데 요 도파민, 그다음 도파민이 노르에피네프린 되고. 그럼 궁금한 게 여기 똑같이 그 여기 티로신에서 L도파가 됐단 말이에요. 멜라닌도 그렇고. 그럼 여기에 효소가 같냐? 근데 이 효소가 틀려요. 그러니까 멜라닌 때는 티로시나아제고 이 부신 피질에서는 요 하이드록실 이제 그러니까 요 효소가 틀리다라고 참고적으로 아시는 게 좋겠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티로신은 크게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쪽이죠. 도파민과 에피네프린을 만드는 쪽. 그리고 이제 피부에서는 멜라닌도 만들더라. 기타 이런 정보치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티로신은 받고 아미노산. 그럼 티로시네이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죠. 이 티로시네이제를 표현을 TYR로 하는데 티로신도 TYR로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좀 헷갈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조는 이제 이런 구조고, 아까 얘기한 그 카테콜라민, 아드레날린 만들 때는 요 엔자임이 요 구조예요. 모양이 다르죠. 다른 엔자임이다. 아드레날린 만들 때 피질에 그 티로신이 L도파가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분포는 이 티로시나아제가 어디에 있냐? 그 멜라노좀의 낙단백질이다. 그러니까 멜라닌 세포가 있으면 멜라노좀이 있고 멜라노좀의 막에 단백질이 있다. 엔자임이. 같은 거고요. 그래서 티로시나아제 억제제가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미백제 성분들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티로시나아제 억제제죠. 도미나트린, 리소시놀 등등, 하이드로퀴논, 비타민 C, 폴리페놀. 그 다음에 요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보면요. MITF는 마이크로 옵살미아 어소시에이티드 소환구증 발견 전사 벡터, 전사 인자. 좀 끼네요. 작은 안구증. 그래서 이런 모양의 단백질이고, 유전자 위치는 크로모좀 3번. 그래서 이러한 그 이제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얘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유전자인 경우는 요거를 이태릭체로 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거가 정상적인 멜라닌 합성의 필수적인 다양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관련된 유전자로는 이제 요 유전자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제 멜라닌이 형성되는 과정은 아까 보셨는데 이렇게 골지체에서 이런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멜라닌이 진해지면서 멜라노좀이 진해진다. 이건 아까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백 그 그다음에 잠깐만요. 맞나? 그다음에 작용 기전을 보면은 작용 기전이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볼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티로시나제를 억제하는 거, 이제 이런 성분들. 그다음 항산화 성분. 아까 그 항산화 산화되는 걸 억제하는 것도 기전 중에 있었죠. 그래서 항산화 성분은 이제 산화되는 걸 차단해서 멜라닌 형성을 억제하고, 항산화 성분 쪽에 또 하나의 기전, 티로시나제 억제 쪽에 하나의 기전,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그 멜라노종을 표피세포에 전달하는 거를 억제하거든요. 요거 하나만. 그래서 이제 고기전. 그 다음에 이제 각질이 탈락되면은 멜라노종을 가지고 있는 각질이 탈락되니까 조금 더 맑게 보이겠죠. 이제 고기전. 그렇게 하면 4개의 기전이죠. 그리고 트리넥사믹 애시드는 약간 좀 독특해요.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2 쪽을 억제해서 멜라닌 형성을 감소시킨다 하는데, 그래서 이건 조금 독특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가 이제 티로시나제 억제, 그 다음에 전달 억제, 그 다음에 항산화 억제, 그 다음에 각질 탈락, 그래서 4가지. 추가적으로 트리넥사믹 애시드, 이렇게 보면 5가지네요. 기전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요거, 그 다음에 항산화제, 그 다음에 멜라닌 이동 억제, 나이아신아마이드, 각질 제거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프로스타글란딘 E2 생산 억제에 의한 트리넥사믹 애시드. 그래서 크게 보면 5종류의 기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가면요,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미백 기능성 성분 9종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9종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나이아신아마이드죠. 주름 기능성인 아데노신하고 미백 기능성인 나이아신아마이드. 이 2개는 화장품 만들 때 재료비도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그냥 루틴으로 거의 다 넣거든요. 소급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이 2가지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 먼저 보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그 성분명이 니코틴아마이드 같은 거고요. 원래 이제 니코틴아마이드라고 불리다가 니코틴이 담배 니코틴 느낌이 있어서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개명을 한 거예요. 사람 이름 바꾸듯이. 그래서 구조식이 나이아신은 이제 비타민 B3죠. 비타민 B3. 거기에 여기 산소 대신 여기 질소가 들어가면 나이아신아마이드고요. 니코틴이 계시죠. 여기 COH가 있으니까 카복실산이 있으니까 3이죠. 아마이드 결합을 하고, 이쪽은 넘어갑시다. 기분 좀 안 좋아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EWG는 그 미국의 화장품 평가하는 시민단체, 이제 그런 단체죠.
그래서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시민 단체에서 이거는 성분이 어떻다 이렇게 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던가요? 그린이 1에서 3, 뭐 옐로우, 레드 이렇게 색으로 표현을 해주죠. 그 사이트도 있고요. 원료 제조사. 미백 화장품에서는 이제 2에서 5% 포함시 미백 기능성 성분이고, 그리고 멜라노즘의 이동을 억제하고 같죠. 근데 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특이한 거는 맨 처음에 그 도스파우 있었죠. 피부 타입 분류에서 드라이, 그 다음에 DO, 오일리, 센시티브, 그 다음 파우, 피그멘트, 아크네, 링클, 도스파우 6가지인데 이 6가지에 다 효과적이에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려면은 이제 뭐 어려운데 그냥 다 효과적이다. 하여튼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그렇게 하면 조금 편합니다. 다 효과적이니까 센시티브 쪽은 항염이죠. 항염 쪽에도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피지 감소 쪽에도 효과가 있고, 또 이제 피지 감소가 되려면 이것도 몇 가지 기전에 의해서 피지 감소가 되죠.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경우가 테스토스테론이 D 활성형인 10배 더 센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H가 2개인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되면 이제 더 활성형인데 그거 되는 걸 억제하는 거가 이 5알파 리덕타즈 타입 1이죠. 이건 이제 여드름 쪽에서 이렇고, 5알파 리덕타즈 타입 2 이거는 이제 탈모 쪽에 타입 3까지 있고요. 3는 안 중요하고, 보습 쪽에도 세라마이드 합성에 필요한 이런 거를 증가시켜 세라마이드 합성을 촉진한다. 그래서 보습에도 좋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주름 쪽에도 콜라겐 합성을 증가합니다. 그리고 나이아신 비타민 B3가 3D 또는 4D라고 해서 이제 피부과에서 진단을 주로 하는데, 나이아신 부족하면 펠라그라라는 병이 생겨요. 그래서 나이아신 중량을 금방 좋아지고요. 네 번째 D가 산화이죠, 데스. 그리고 이제 요 나이아신으로부터 이제 더 이런 물질들이 NMN, 이제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그다음에 NAD 이런 물질들이 나이아신아마이드, NMN, NAD 쪽으로 이렇게 더 붙으면서 터지죠. 분자량 가격이 뭐 킬로그램당 10,000원 정도라 2% 넣는다 하면 10,000원에 100g짜리 해야 2g인데 가격 따지면 상당히 얼마 안 올라가요. 100g에 2% 넣는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알파 비사보롤 같습니다. 알파 비사보롤 하면은 왠지 좀 어려워 보이죠? 처음 들어보면 알파 비사보롤. 근데 이제 이 알파 비사보롤이 이렇게 하고 국화가 보이네요. 이제 알파 비사보롤이 그러니까 독일 국화, 캐모마일에서 추출을 하고요. 또는 브라질 이쪽은 나무에서 추출을 하고요. 그래서 독일 국화 이 캐모마일, 이게 또 화장품에 여기서 추출한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캐모마일, 아줄렌, 카마줄렌, 캐모마일에서 추출한 거가 알파 비사보롤, 아줄렌, 카마줄렌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구조는 이런 구조고, 그리고
그 알파 타입이 더 효과가 좋고요. 효능이 좋다. 그 다음에 브라질 그 판데이아 나무에서 주로 추출을 하고 독일 국화인 이 마트리카리아 여기에서도 추출을 하고요. 0.5%일 때 미백 기능성을 부여받고, 근데 이제 얘가 좋은 거가 진정 효과, 항염 효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항염 쪽에 효과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알파비사블롤이 좋은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용성 감초 추출물. 감초가 나왔네요. 근데 유용성이니까 이제 오일 솔유블이니까 얘도 기름 쪽이겠죠. 그래서 감초 추출물인데 글라브리딘이라는 그 지성성분 감초, 우리가 한약 지으면 감초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그 감초의 그 지성성분 위주로 뽑았더니 걔가 미백 효과가 뛰어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이오스펙트럼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신청을 해서 이쪽으로 상품이 나온 거고요. 글라브리딘은 이제 타이로시네제 활성 억제하고 이제 얘도 항염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항산화제 쪽은 아까 어떻게 보면 다 미백하고 연관이 있겠네요. 타이로시네제가 갈 때 항산화제는 차단을 하니까, 그래서 항산화제 이거는 다 미백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항산화제니까 항염과 또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감초 추출물은 이 성분들이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요 글리시리진이 대표적인 감초의 물질이고, 요 글리시리진이 글리시리직 애시드 그리고 글리시리지닉 애시드, 요 세 개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세 개가 막 나오면 헷갈려요. 이게 같다는 걸 알면은 안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 세 개가 글리시리지닉 애시드, 글리시리직 애시드 같다. 그리고 얘가 있고 얘의 활성형이 글리시레티닉 애시드다. 예전에 레티놀, 레티노익 애시드 그것처럼 글리시레티닉 애시드 얘가 활성 성분이에요. 효과는 얘가 좋고, 근데 이제 미백 쪽 요 성분도 있고요. 요 성분은 이제 미백 쪽이죠. 참고로 그래서 감초이고, 근데 이제 감초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도 있어요. 글리시리진과 글라브리딘 외에도. 그래서 이제 감초 받고, 그 다음에 캐모마일 쪽 받고, 그 다음에 당나무는 우리 선조들이 당나무로 한지를 만들면 손이 하얘지더라. 그래서 봤더니 이제 당나무에 있는 폴리페놀류인 카지놀 성분이 타이로시네제를 억제하더라. 폴리페놀이니까 이것도 항산화 성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고, 이러한 거가 효과가 있다. 근데 이제 이건 거의 안 써요. 그 다음 알부친이 있는데, 알부친에 대해서는 이제 알부친은 요즘에 알부친 화장품 별로 없죠. 소구하는 데가. 옛날에는 알부친 화장품이 많았고 가격이 비싸고,
이제 저도 아모레고 저 연구원한테 들은 얘기로는 알부친이 분해가 되면 그 하이드로퀴논이 나오거든요. 도미나크림. 그래서 도미나크림인 하이드로퀴논이 나와요. 제품에. 그럼 식약처에서 단속을 하면 처음에 우리가 넣은 건 알부친인데 너네 왜 하이드로퀴논이 들어가 있냐? 그래서 영업정지를 맞아요. 벌금을 맞고 또 환수 조치되고 그래서 알부친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부친은 아까 여기에 요 페놀은 요것만 OH가 붙은 페놀이죠. 요것만 있으면 벤젠. 페놀에 여기에 OH가 있으면 요게 도미나크림인데 하이드로퀴논. 여기에 수소 대신 당이 붙으면 알부틴이네요. 그래서 그 하이드로퀴논에 당이 붙은 게 알부틴. 그래서 알부틴이 요게 끊어지면 화장품에 포도당과 하이드로퀴논이 있는 거죠. 그럼 단속을 나와서 이걸 성분 검사를 하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품이 회수되는 거고, 그래서 잘 안 쓰는 추세다. 그 다음에 에틸 에스코빌레트. 요거는 하나 보죠. 비타민 C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요구체고요. 비타민 C에 에틸기가 붙어 있다. 그래서 에틸 아스코빌 에테르. 그래서 여기에 여기 탄소 두 개인 에틸기가 붙어 있고, 얘가 비타민 C인 거죠. 여기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국에 6개네요. 비타민 C도. 그래서 이렇게 탄소 6개인 비타민 C에 에틸기가 붙어 있다. 그래서 에틸 아스코빌 에틸. 또 안정적이다.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 C 쪽에는 에틸 아스코빌 에틸. 지용성 쪽에는 이제 아까 그 비타민 C에 지방산, 팔미테이트 같은, 팔미트산 같은 그런 테트라이소 팔미토일 같은 그런 지방산이 붙으면 이제 좀 더 지성 쪽이 되겠죠. 이쪽은 수성 쪽이고, 그래서 이거는 지용성, 이건 수용성. 역시 이제 비타민 C니까 타이로신의 이제 효소를 억제하고 또 항산화제로도 작용하면서 멜라닌을 만드는 걸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미백 기능성 9가지 중에 4개는 비타민 C, 그 다음 5개가 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 나이아신아마이드, 그 다음에 알파비사고롤, 두 개 정도가 알파비사고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가 중요하죠. 미백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C죠. 비타민 C 앰플. 그래서 비타민 C는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하고 6개의 탄소 이루어진 락톤이고,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으면 락톤이죠. 그래서 여러가지 유도체가 있고 1등급이고 비타블리지는, 그러니까 이게 산이니까 폐하 조절제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로도 쓰이고, 그리고 페룰산을 첨가해서 산도를 낮추기도 하고, 추천 농도는 요즘 이제 20% 정도를 많이 쓰려고 하죠. 그 이상 되면 이제 자극도 많고, 근데 이제 이 숫자가 높아야 마케팅 할 때 좋기 때문에 막 높이려고는 하는데 만들기도 좀 어렵고, 안정성 그리고 효과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숫자가 높으면 소구하기는 좀 좋은 면 때문에 높이려고 많이 하죠. 그리고 비타민 C는 아침에, 레티놀은 밤에.
아까 본 거 마찬가지고요. 항산화제이고 비타민 C는 또 콜라겐 형성도 촉진하죠. 콜라겐 만들 때 조회수로 비타민 C가 있어야 하이드록시프롤린, 프롤린이 하이드록시프롤린 때 하이드록실레이션 시킬 때 작용하던가요? 그리고 이제 갈변이 올 수 있고요. 그래서 갈변이 오기 때문에 양을 이제 10cc나 그 정도로 주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쓰고 버리고 할 수 있게 비타민 C는. 그 다음에 트리넥사믹 애시드는 이게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성분인데 원래는 그 도란사민이 지혈제예요. 그러니까 일반외과에서 장 같은 데 수술하면 출혈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술 후에 복용시키는 지혈제인데 복용을 했더니 기미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먹는 약으로 쓰이고 보통 지혈제로 쓰이는 용량의 3분의 1 정도로 쓰고요. 근데 지혈이 된다 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중풍이 잘 올 수 있죠.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분에서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고용량으로 해서 장보간다 하면 괜히 기미 치료하다가 중풍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용량을 한 3분의 1로 하고 한 달 정도만 써보고 그 다음 이제 전신 컨디션이나 피 검사 하면서 쓰는 게 안전하겠죠. 얘도 그 조금 비스듬하네요. 아까 여기 OH 붙으면 그 도미나 크림 하이드로피논이었는데 비스듬한데 좀 다르네요. 트리넥사민 리스트 여기 카복실기가 있고 N 리스트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지혈 효과가 있고 미백은 이제 이쪽 기전으로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요 기전으로 설명을 하면 그 아까 케라티노사이트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나왔죠. 그리고 그 멜라노사이트에서 해서 그 과정 거기에 아까 프로스타글란딘이 있었죠.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 기전에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죠. 이쪽은 넘어가고요. 이건 지혈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성분이 레조시놀이에요. 얘가 더 재밌는데 4부틸 레조시놀. 구글 학술 검색에 그 논문을 보고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참고로 봐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 구글이 요 학술 검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부틸 레조시놀 이걸 치면 치고 검색을 띄우면 이게 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쳐볼까요? 부틸 레조시놀하고 티로시네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얘와 관련된 게 뜨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20년부터 하면 최근 것만 또 떠요. 그래서 요걸 쓰면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구글 번역이 훌륭하기 때문에 번역도 해서 보면 보기가 좋죠, 금방.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번역해서 보고 그림을 좀 보고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그런 다음에 결론 부분이나 앞쪽에 그 초록 부분이나 그래서 요약적으로 보고 그림 우선 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학술 검색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 성분이 0.2% 0.3% 쓰는데 이게
상당히 강력해요. 그래서 요거로 제품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미백 화장품을 만든다 하면 요 레조시노를 논문을 좀 보시고 얘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요거로 해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농도를 높여도 별 부작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성분을 농도를 많이 높여서 만들면 효과가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레조시놀. 그 다음에 티아미돌은 요 회사에서 여기도 레조시놀이네요. 요게 조금 더 된. 그래서 요 성분도 있고요. 키미에 효과를 구해서 연구 개발해서 만들었다. 효과가 괜찮다. 그리고 티아미돌 0.2%와 하이드로퀴논, 이게 2%라 조금 요거를 4%짜리로 해주면 도미나크림이랑 좀 더 비교가 되는데 2%라 좀 약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반반 치료를 했더니 그러면 효과가 좀 더 알 수 있는데 여기 좀 약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4%짜리하고 했는데도 효과가 더 좋았다. 결과가 43% 효과가 도미나크림보다는 0.2% 농도가 낮은데도 효과가 더 좋으면 이거 농도 높이면 부작용 없다 하면은 효과가 훨씬 더 세고 좋겠죠. 근데 이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시스테아민도 있고요, 포식산도 있고 그 다음에 티로시나제 억제제 관련해서 논문이 두 개가 있는데 있고요. 이쪽을 잠깐만 보시죠. 그래서 티로시나제 억제제 관련해서 이 하이드로퀴논을 효과를 일로 봤을 때 얼마나 효과가 더 높냐, 그거를 이제 따지고 봤더니 티아미돌이 500배, 그 다음에 글라브리딘 아까 얘기 나왔죠, 150배. 그래서 이거는 이니비토리 컨센트레이션 50, 그러니까 반 정도 억제하는 데에 필요한 농도, 요거로 해서 이제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각 성분마다 요거를 알아야겠죠. 어떤 게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이제 그거로 해서 농도를 높여가면서 배합해서 써보고,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 안 생기나 이제 테스트하고, 그렇게 해서 제품이 나오겠죠. 이게 아까 부틸 레조시놀도 있는데 헥사 레조시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면 좀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약 트리넥사미게시드가 있고, 이제 피부과에서 쓰는 도미나크림, 그럼 도미나크림인 하이드로퀴논에 대해서 이제 약으로 넘어왔어요. 일반의 약품, 그러니까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습니다. 하이드로퀴논은 이름이 성분명이 이렇게 많네요. 이렇게 일사, 벤젠디올, 이건데 요 벤젠을 기준으로 하면 1과 4에 알코올이 2개다. 그래서 디올. 그리고 여기가 이중결합으로 해서 5가 있으면 퀴논이죠. 그래서 하이드로퀴논.
그래서 이름이 여기서 퀴놀이라고도 하고 하이드로퀴논이라고도 하고 디하이드로퀴논이라고도 하고 두 개의 수소가 붙은 퀴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O까지 붙은 게 이제 퀴논인데 여기 수소가 붙었으니까 디하이드로퀴논, 디하이드록시 벤젠, 벤젠 기준으로 하이드록시, 퀴논 기준으로 수소, 하이드로퀴논.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이렇게 안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뭐였죠?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하이드로퀴논은 그 발암물질이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사용이 금지돼 있어요. 한국하고 미국에서는 사용이 되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다 그 항산화제죠. 항산화제. 왜냐면은 이런 그 알코올기에서 요 수소를 이제 줄 수가 있잖아요. 폴리페놀도 정의가 그 페놀 모양을 띠면서 OH기가 2개 이상 붙은 거를 폴리페놀이라고 하거든요. 페놀 모양 구조를 가지고 있고 OH기가 2개 이상인 거를 폴리페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OH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H가 H를 이제 H의 정자 포함된 그거를 다른 데 주면은 딴 거를 환원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산화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OH가 있는 거가 항산화제 쪽에 있는 거예요. 요 H가 활성산소 쪽으로 H를 주면서 얘가 환원이 돼서 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항산화제 쪽이다. 즉 환원제다. 그 다음에 트레티노인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59분 트레티노인. 유튜브 보면 뭐 스쿠바 크림에서 피부가 망하게 하는 크림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올트랜스 레티노이드 에시드라고 하고 성분명은 트레티노인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요 탄소 개수를 세면 이게 20개거든요. 레티놀도 20개, 얘도 20개. 도대체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 애시드. 레티노익 애시드가 트레티노인.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 애시드. 레티노익 애시드. 얘가 트레티노인이에요. 레티놀보다 10배 정도 강력하고 탄소수는 20개. 베타카로테는 탄소수가 40개. 얘가 반으로 잘리면 탄소가 20개인 비타민 A 쪽이 되고요. 여기처럼 베타카로텐. 근데 얘가 이제 또 아까 얘기한 DNA의 그 핵수용체, 라르 수용체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DNA에 있는 이게 다이머로 쌍을 이루는데 RXR과 라르 리셉터가 있는데 그 중에 얘가 레티놀, 레티노이드 애시드인데 이쪽에 붙는다. 붙어서 어떤 기전을 나타내서 트랜스크립션 되면 펩타이드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 그 효능을 내는 거죠. 콜라겐도 만들고. 그래서 이 레티노이드 애시드 리셉터가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멜라논 크림은 요 세 가지, 도미나 크림하고 얘기한 이 스티바, 트레티노인하고 스테로이드 세 개를 합친 거고요. 아젤릭 애시드 넘어가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질문 있으시면